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고민이 40대에 똘똘한 두 채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울하고 지방이 있는데, 하나는 서울의 1급제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가지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좀 좋은 아파트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같이 한번 사연을 읽어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점을 보면은 서울에 있는 지금 이제 신반포 2차 25평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를 적어 주셨는데, 현재 이거보다 시세는 좀 많이 높을 거예요. 이거 최근에 실거래가 이 정도 됐고, 최근에 호가는 더 높기 때문에 그렇고, 지방의 광역시를 이제 33평 하나 갖고 있거든요. 입지가 뭐 최고고 대장 아파트이다. 현재 한 9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똘똘한 두 채를 좀 보유를 하고 계신 40대 후반 50세 이제 부부신데, 부부 합산 연봉으로는 세전 한 2억 2천 정도 되세요. 신반부 2차 같은 경우에 지금 재건축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평형을 늘리고 지방 아파트를 팔아서 서울 집에 올인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가 1억 4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지방 똘똘한 한 채를 팔고 신반포 2차 재건축을 33평으로 할지 고민입니다. 지금은 27평으로 평형을 늘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같은 평형으로 갈 경우에는 한 1억 6천의 분담금이 예상이 되고, 평수를 높일 경우에는 평당 한 6천 정도가 추가 나온다라고 하시네요. 추가 분담금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건축비가 달라질 거니까요, 향후에. 기본 정보를 좀 보면은, 부동산 서울 반포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요. 얘는 이제 남편 명인데, 재건축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이 예정 안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정을 적어 놓으신 것 같고, 90년대 취득을 했고요. 현재 거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 한 채가 있어요. 지방의 30평대, 9억대 아파트이고, 이거는 이제 본인 명의, 아내 명의라고 하셨고, 2011년 말 신축 아파트 입주를 하신 거예요. 현금을 보면 별도로 한 2억 정도 있고, 월 저축액은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가계 상황인데, 질문하신 거는 제가 요점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거예요. 목표는 현재 나이가 한 50 정도 되셨으니까 한 6, 7년 정도 더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싶으신 거고, 무리해서 재건축 평수 늘려야 할지 고민이다. 남편은 27평으로 2평만 늘리자고 합니다. 라고 이제 하셨고요. 지금까지 대출 받은 적이 없고 대출 무섭고 싫어한다. 6, 7년 내에 노후자금 마련하여 은퇴하는 것이 이제 목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반포 아파트 평수 늘리고 한 채로 가져가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지방 아파트를 월세나 전세로 활용하여 끌고 가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제 나이는 무리하게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절세를 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일단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건 뒤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방의 아파트를 파시고 신반포 2차의 평형을 본인이 갈 수 있는 거에서 무리가 되더라도 가장 큰 거를 가시는 게, 이게 재산을 늘리는 것과 절세를 하는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광역시의 이제 지방의 아파트도 보면은 현재처럼 계속 비규제 지역은 아닐 거예요. 향후에 이제 주택시장이 과열이 되면 지방에 이제 좋은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광역시 정도는 충분히 조정지역으로 바뀔 수 있어요. 조정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서울에도 지금 투기과열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럼 두 개가 이런 규제가 또 나올 겁니다. 즉 이제 종부세가 중과가 되고, 그 시점에 팔게 되면 양도세가 또 중과가 될 거예요. 즉 이제 절세를 고려했을 때는 현 시점에 매도를 하고 이제 서울의 핵심 지역을 더 큰 평형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내가 지방의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한 1억 4천 정도 나온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중과가 돼버리면은 이거에 한 몇 배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저는 이제 매도를 의견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정확한 거는 이 지방에 어떤 아파트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제 러프하게 한 9억대 정도 됐고,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러프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거는 뒤에 지도를 보면서 상세하게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신반포 2차 재건축을 한창 추진 중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제 반포라고 하는 지역이 특히 이제 이 3주구하고 1, 2, 4주구가 입주를 한 시점에 이 평당가가 한강변을 기준으로 한 2억 정도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세 예측을. 그게 한 3년 정도 지나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좀 예측을 했었었는데, 이 시점이 조금 더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뭐 부동산 게시판에 있는 거를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원밸리도 국평이 60억에 이제 거래가 됐다라는 그런 썰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불가능한 것만도 아닌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세들을 보면은 한강이 보이지 않는 게 원밸리가 뭐 40억대 후반에서 한 50억 정도의 호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강이 아주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게 60억인 거는 큰 무리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그런 거예요. 평당 2억 시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3년 후가 아니라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9월이면 또 금리도 인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좀 질문을 하신 거고, 이제 현재 고민을 하시는 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오른쪽에 보면 신반포 2차잖아요. 2차를 갖고 있는데, 이 시세는 원밸리 시세를 좀 참고를 하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원밸리의 25평 시세를 현재 뭐 실거래된 거나 호가 등을 봤을 때 한 30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 시세를 하고 있는데, 얘 이제 30평대는 갭이 사실은 좀 더 벌어지죠. 제가 이제 짤로 도는 그 캡처된 화면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한강이 잘 보이는 거 뭐 한 60억 정도 실거래가 됐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이 백이동도 아마 한강이 이제 잘 보이는 지역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거의 50억대 후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20평대랑 30평대 금액 차이가 사실 너무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당 일대가 작은 평형보다는 특히 이제 최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더 평형이 큰 거를 선호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뭐 현재 소득이나 어떤 자산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큰 무리가 되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30평대를 신청하시는 게 향후의 자산이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세금적인 부분, 그러니까 보유세나 향후의 장기특별 공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신반포 2차도 시세를 보면은 아마 25평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데 시세가 뭐 28억 정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28억 정도는 최근에 실거래가 이미 돼버렸고, 호가 자체는 뭐 30억대 중반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시세가 더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신반포 2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9년부터 보유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 보유를 하고 계시고 실제 실거주 중에 있다 보니까, 지방의 아파트를 내가 먼저 팔아버리면은, 나는 신반포 2차가 1주택자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이어서 팔게 되면은 양도세가 거의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선택지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얘를 팔고 아예 30평대로 이렇게 갈아타는 거죠. 지방의 거를 팔고 자본을 더해가지고 이제 30평대를 아예 지금 갈아타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현재 지금 한 25평을 갖고 계시는데 이걸 27평을 갈까 33평을 갈까 고민이신데, 당연히 이제 고민할 것도 없이 33평을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요게 이제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33평을 가더라도 이 단지에서 한강이 아주 잘 보이는 RR은 아닐 거란 말이죠. 상대적으로 22평하고 25평은 권리가액이 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신반포 2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됐을 때 한강이 정말 잘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단순하게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20억도 왔다 갔다 할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팔고 갈아탈 수 있다라고 하면 30평대를 갈아타서 나의 권리가액을 지금 더 높여놓고 더 큰 평형을 신청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6, 7년 내에 노후자금 마련하여 은퇴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는 선택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1주택을 잘 갈아타는 것도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 신반포 2차에서 계속 거주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얘를 전세나 월세를 나중에 줄 수도 있잖아요. 높은 가격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원밸리도 보면은 30평대가 월세가 한 2억에 한 640, 뭐 한강에 보이면 700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죠. 우리는 외곽지에 살고
높은 월세를 받으면서 충분히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50세 맞벌이 부부시고 연소득이 한 2억대 정도, 저축도 한 600만 원 정도 하십니다. 두 채를 갖고 계신데 신반포 2차 25평 실거주 중에 있고 광역시에 지방에 33평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고민 상황은 요 똘똘한 거 두 채를 다 가져갈지 한 채로 간다면 신반포에 평형을 조금 늘려갈지에 대한 고민이시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거예요. 향후의 부동산 규제는 반드시 다시 될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지역도 조정 지역으로 당연히 바뀔 거고, 그렇게 되면 이런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세금 이슈가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핵심지 1주택으로 가시는 게 좋고, 반포라고 하는 1급제 지역의 특징은 20평대와 30평대 가격 차이가 더 커질 겁니다. 특히 이제 한강이 얼마나 더 예쁘게 잘 보이냐에 따라서 10억이 아니라 20억 그 이상도 벌어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33평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25평을 갖고 있기 때문에 33평을 아주 예쁜 거를 신청했을 때 100% 당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아주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도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을 먼저 지금 매도를 해버리고 신반포 1차를 우리가 장기 보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1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세금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권리가액을 더 높은 거를 더 좋은 평형과 아라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분양 신청할 수 있는 30평대 이상으로 지금 갈아타는 전략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시장 상황 자체는 이 조망권을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초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